오늘은 나이가 많은 연령층,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은 무지외반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지외반증 정의.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의 제1 중족 발가락 관절을 기준으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고 엄지발가락과 관절을 이루는 중족골은 반대로 안쪽으로 치우치는 변형입니다. 이 변형은 발의 수평면에서의 변형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휘거나 엄지발가락 축을 중심으로 내측으로 회전하는 변형을 동반한 3차원적인 변형입니다. 무지외반증 원인. 무지외반증의 원인으로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으로는 원위 중족관절면, 각이 과다한 경우, 평발과 널쩍한 발, 원발성 중족골 내전증, 과도하게 유연한 발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신발코가 좁은 신발 또는 하이힐 등의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학적인 요인으로 목의 유전의 확률이 높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제1 중족 발가락 관절 안쪽의 돌출 부위, 건막류의 통증입니다. 이 부위가 신발에 자극을 받아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합니다. 2차적으로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발가락의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과 겹쳐지면서 굳은 살 및 압박성 피부 궤양이 발생하기도 하며 관절이 탈구되기도 하고 새끼 발가락 쪽에도 관절이 돌출되는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단 및 검사. 무지외반증은 외형적 변형만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 및 방사선 촬영 검사가 필요합니다. 1. 의사의 진찰. 제1 중족 발가락 관절 안쪽 돌출 정도,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의 겹침 정도, 관절 자체의 통증 여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아래의 굳은 살 및 통증 여부, 관절 탈구 여부, 새끼 발가락 쪽의 돌출 여부, 관절 운동 범위, 아킬레스건 단축 여부, 편평종 여부, 전체적인 관절 유연성 여부 등에 대해 진찰합니다. 2. 방사선 소견. 일반적으로는 발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단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변형된 각을 측정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 여부를 관찰합니다. 치료. 무지외반증 환자의 치료 여부는 환자의 불편함 정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이며 아무리 변형이 심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외관상의 개선이나 예쁜 구두를 신고 싶어서 수술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흉터가 남으며 수술 후에도 하이힐 등의 불편한 신발은 신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보존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는 돌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가장 편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발가락 쪽이 넓고 굽이 낮은 신발이 추천되며 운동화를 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엄지 발가락의 돌출 부위 및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아래가 자극되지 않도록 신발 안에 교정 안창을 넣기도 합니다. 2. 수술적 치료. 매우 다양한 수술법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변형의 심한 정도, 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술법은 일반적으로는 돌출 부위의 뼈를 깎아내고 내외측으로 치우친 뼈를 잘라서 각을 교정하며 짧아진 근육 및 연부 조직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경과 및 합병증. 무지외반증이 진행성 질환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자연력, 경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대개 제1 중족 발가락 관절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져니 상합성, 아탈구, 약하게 탈구됨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합성인 경우는 변형이 발생하거나 진행하지 않으며 전이 또는 아탈구된 경우에 변형이 증가하며 특히 아탈구된 경우에는 변형이 뚜렷하게 발생합니다. 합병증으로는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휘어 관절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엄지발가락이 지지해야 할 발바닥 압력이 세 번째 발가락으로 옮겨지면서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길 수 있으며 발가락 뼈 사이에 신경이 붙고 통증이 발생하는 지간신경종이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
예방 방법. 발가락 부위가 넓고 굽이 낮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평발 환자의 경우 발바닥 안쪽을 지지해주는 안창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주며 제1중족 발가락 관절 안쪽 돌출 부위, 건막류를 보호해주는 발가락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요법, 생활 가이드. 증상이 없고 변형 정도가 작은 대부분의 무지외반증은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변형을 악화시키는 신발을 피하고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지외반증을 내버려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꼭 수술해야 하나요? 답.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외반증의 1차적인 치료는 비수술적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형을 악화시키는 굽이 높고 볼이 좁은 불편한 신발을 피하고 발의 돌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굽이 낮고 볼은 넓으며 가죽이 부드러운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으로 인한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발 안에 교정 안창 혹은 중족골 패드를 착용하는 것도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의 역학 밑 모양에 맞추어 적합하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는 보조기나 교정용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의 하나입니다만, 이미 발생한 변형을 교정할 수는 없지만 변형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위에서 언급한 비수술적 치료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으나 변형의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기능의 저하 없이 단지 미용상의 목적으로만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 외반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통증의 감소 및 기능의 향상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단지 미용상의 목적으로만 수술을 받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흔한 발 관련 증상인 무지 외반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